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드디어 그 내용을 좀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서 조선일 매니저님 만나보셨고요.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모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오늘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 많은 이야기들 주고 계시는데 오늘 나갈 방송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은 아낌없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합한 답변을 최대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5종목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 탑픽 종목에 보니까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이 5종목 어떤 이슈와 얽혀 있는지 권전 아나운서 연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9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원자력과 에너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MOU 13건가량을 체결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주목받았고요. 보성 파워텍도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도 관심 받았는데요. 특히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원전뿐 아니라 수소 동맹을 위한 투자 의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의 수소 생산과 저장, 또 운송 활용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범한 퓨얼셀, 또 S퓨얼셀 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엑셈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도시 가운데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을 서비스한다는 소식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엑셈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주한 AI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이력 부각됐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홍콩 핀테크 기업과 위믹스 3.0 관련 협업에 나서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위메이드는 홍콩 핀테크 해시키 그룹과 MOU를 바탕으로 위믹스 3.0 관련 시너지를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는 10% 급등 마감했고요. 또 위메이드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또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표 성장주격인 게임 관련주들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먼저 그 종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S퓨얼셀, 조선일 매니저님, 엑셈을 선택해 주셨군요.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엑셈 하면은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해요. 그렇죠.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생소하죠. 네. 생소한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그쪽 분야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오늘이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가 발주한 AI 기반의 프로젝트, 특히 이제 그 서울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서비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AI를 통해서 구축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바로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미디어, 특히 디지털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많죠. 이제 그분들이 대세로 올라서면서 30, 40대, 50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류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를 개편을 했는데 이게 2022년도 1단계를 구축할 때 초반기 때는 메타버스하고 플랫폼 5개 행정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한 5개 분야가 서비스를 조성을 했는데 2차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회사 엑셈이 바로 투입이 되면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보면은 인프라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관련된 218개 시스템 내 행정 데이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통계청 그리고 KT가 갖고 있는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삼성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죠. 시작해서 이제 2024년 하반기 때 마무리될 전망인 바로 삼성의 반도체 프로젝트인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이나 APM 관련 시스템을 납품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삼성의 미국에 납품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고 파나마에 있는 최대 유통업체 에이젠시아 페드로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이 데이터 관련 또 AI 관련해서 시스템 유통을 하고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회사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절반 정도 조정을 했는데 조금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소한 종목이니만큼 맞아요. 지금 관심 가져봐도 충분히 괜찮다. 왠지 모르게 다섯 종목은 이 매매하기가 이렇게 꺼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탑픽으로 꼽아주신 만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하창한 본부장님은 수소 관련주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SP월셀을 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수소 관련주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전에 네. 비해서는 좀 덜 올라서 그렇죠. 관심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스피울셀 자체는 지금 주가가 워낙 또 네.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이죠. 네, 예.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네. 저는 충분히 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추후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좀 끝을 본다면 결국엔 수소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이 결국엔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기차와 수소차 VS를 많이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가 좀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동차에서도 수소 쪽으로 옮겨갈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UAE에서 37조 원 규모의 이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MOU 자체를 좀 체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이 수소에 대한 이런 비중 자체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고 IRA 법안 안에서도 수소 관련된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수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UAE와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추가적인 법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PO셀 자체도 좀 이제 집 쪽, 건물 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용 쪽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이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화 쪽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이런 성장 캐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구조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위치에너지도 좀 상당 부분 낮은 상황이고 오늘 조금 음봉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래도 사실 최근에 조금 이런 수소 이슈가 있을 때 SP월셀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는 대부분 한 번씩 도달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2만 원대 초반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상방은 2만 7천에서 3만 원대 사이로 한 번 정도는 좀 노려보셔도 그래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사실 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고 네. 그걸 개인이 다 받아들였고 또 음봉을 길게 달다 보니까 네. 이걸 또 봐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은 드실 수가 있겠으나 그렇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아볼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지금 SP월셀 같은 경우는 개인만 네. 지금 거의 29일 이후부터 네.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물론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베스트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박스권 매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네.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네, 원전주가 되겠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네. 좀 장 초반에 시세를 내다가 예. 결국에는 좀 힘을 음봉으로 잃었죠. 마감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네. 좀 앞서 들은 SP열셀 관련해서 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들려오긴 했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건 뭔가요? 잠깐만, 조선일 매니저님. 예. PD님 저희 똑바로 나간 게 맞죠? 맞습니다. 아, 예, 맞다고 네. 하는데요? 네, 예스랑 노가 같이 있네요. 이게 아까 김앵커님이 네, 제가 저는 원래 세모를 가져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세모는 절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스 아니면 노인데. 네, 근데 우리 김앵커님이 예. 아니 그거 간단하지 않느냐. 예스하고 노를 섞으면 그게 세모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제 예. 아주 현명한 게 저 CG를 넣을 수 예.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 좀 아, 해주세요. 저기 예스도 우선은요. 되고 노도 네. 된다? 그렇죠. 아. 우선은 이제 노부터.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죠. 오늘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아랍에미레이트 이슈가 네. 37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 급등이 했다가 좀 많이 올랐었죠. 네. 네. 올랐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노란 얘기고요. 예스를 선택했던 얘기는 이제 하창한 부장님이 더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 회사가 원래 1970년도부터 이 전력 파워 관련해서 오랫동안 전력 산업에 아주 몸담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 플랜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골이라든지 제작, 납품 등을 했던 아주 굵직한 그런 원전 관련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뭐 요즘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해서 상한가로 마무리했거나 좀 급등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차익 매물이 안 나오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면은 며칠 동안 1일 동안 더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호재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하고 누군가가 분명히 3,000원대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가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예스하고 노를 두 개 다 썼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 저가에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지션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예스와 노 의견 이렇게 섞어서 주셨는데 복동희님께서도 예. 앞서서 오늘 원전 잘 처분하셨는지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잘 처분하셨는지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지난주에 의견에서 정말 말씀 주셨는데 원전주들에 말이죠.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중립위원회에서의 어떤 해석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예스를 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직은 처분할 시기는 아니고 좀 더 가지고 가거나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 나오고 거래량 동반한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눌릴 확률이 더 높아요. 예. 네, 높은데 예. 저는 예스를 드린 이유가 그럼에도 뭐 버텨라. 원전은 버텨야 된다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는 네.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그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전쟁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SMR 쪽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원전에서 뭐 조단위 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벌써 한 3군데가 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실마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또 시세가 분출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좀 구체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기대감에 이제 갭 매수가 들어왔다가 빠르게 좀 차익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전 쪽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갭 상승할 때 사실 따라잡으면 가장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계속적인 또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원전 이슈가 됐을 때 이 종목이 거의 9,000원대에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끼 있는 종목군들 안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가 관련된 부분이 터질 때마다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뭐 대응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이제 박스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다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는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가시고 계신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위메이드인데요. 참 속도 많이 뭐래 썩였던 편을 써야 될까요? 썩였죠. 네. 네. 고민도 그만큼 깊었고 네. 또 그런 출렁임 속에서 아이고 관심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또 분들도 계셨고 과연 두 분에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셨어요. 엇갈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매니저님 예스 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 위믹스가 국내에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그렇죠. 상황이지만 네. 해외에서 계속 뭔가 돌파하고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12월 달에 이 질문 받았을 때는 노라고 했는데 네. 그때 왜냐하면 이제 위메이드의 대표에 대해서 장 대표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았어요. 아하.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위믹스를 유통하고 있는 유통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12월 17일 날이죠. 위믹스를 거래를 우리나라의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폐지시키면서 이게 이때 뭐 어차피 조정은 이제 2021년도부터 11월부터 조정을 했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작년 12월 달 이후에 얘기가 나오면서 더 폭락을 했었는데 가격도 지금 현재 24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와 이게 3만 원대까지면 벌써 이제 한 8분의 1 토막이 났나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폭락이 그죠? 자 이때 이슈가 뭐냐면 지금 위믹스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 53만 명이 위믹스 통화를 거래를 하고 각 보유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저도 작년에 이 이슈가 나올 때는 못 믿겠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거를 이제 유통되고 있는 개수를 세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장 대표가 그 이후로 이에 대한 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홍콩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래소에게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위믹스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작년에 유통 위믹스의 통화량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뒤로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대표가 한 얘기가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지금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이제 미르의 IP 관련해서 중국 라이선스 사업 정보가 이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거 취하가 되면서 이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액토조 소프트 측에서 1월 달에 1월 6일이죠. 각세권 수행 행위 금지 소송 일심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중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승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측에서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믹스 편을 들어줬는데 IP 미래전설 2의 IP 관련해서 각세권을 행사한 권리가 있고 명확히 발표를 하면서 수권 계약의 이행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래가 갖고 있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그 대표이사에 말씀드렸던 위믹스의 가치 제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작도 지금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해서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중국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걸 위메이드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뿐만이 아니고 신작 관련 이슈도 진행이 되니까 매출과 영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좀 우상의 하례를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믹스가 참 골치 아픈 이슈이긴 한데 네.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주가는 우상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충분히 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기본충실님께서도 위메이드는 병 주고 약 주고 네. 정말 알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여전히 노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불안감이 있으세요. 투자자분들이. 네. 아직은 뭔가 불신이 약간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반응들이 보여요. 그렇죠. 뭐 예. 신뢰도를 네. 한 번에 다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물론 위메이드가 지금 해외 쪽에서의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조금은 지나가긴 했지만 또 이제 굵직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뭐 그 투자건도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기대감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P2E 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P2E 관련된 기업들의 게임들이
이전보다는 이런 IP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게 갭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언젠가 갭을 메우는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뭐 단기적으로 뭐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 쪽의 시장이 조금 그래도 회복한 것이 그나마 최근에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CPI에 대한 영향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FTX 사태가 나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또 코인 쪽이 많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좀 확인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위메이드는 일단 의견이 엇갈리셨습니다. 네. 핵심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는데 네. 이거야말로 또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바로 컴투스 네. 홀딩스입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주가 낙폭이 컸었던 네. 종목군들인데 또 엇갈리셨을까? 한번 확인해보죠. 아이고, 매니저님 역시 또 긍정적으로 네. 보시네요. 예, 네, 게임주 작년- 전반으로도 예. 그렇게 보실까요? 예, 예. 전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작년 12월 달까지는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1월 달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7개 게임 종목부터 시작해서 한 15개인가요? 중국이 판호를 지금 생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었던 거는 1월 13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그때 발표된 내용을 좀 보고 그때 원래 이게 통과가 됐으면은 정말 대박인데 왜냐하면 1월 13일 날이 게임사인 스카이피플이 파이브 타이 스타즈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P2E라고 그랬고 NFT 관련해 가지고 이걸 만드는 P2E 게임인데 이게 게임위에서 이걸 제지를 하면서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이제 법원으로 넘겼는데 1월 13일 날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됐어요. 승인이 됐다면 아마도 P2E 게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믹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훈풍이 불면서 아마 게임주들이 다 급등이 나올 뻔 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약간은 분위기가 좀 썰렁했습니다만 이제 악재는 나올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대해서 나온 것 같고, 다행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사태 이후에 그 판호가 12월 28일부터 7종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은 이제 게임들이 이제 판호 발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기 게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컴투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피싱 마스터, 다크 어벤져 시리즈와 함께 별이 되어라 이 시리즈가 대박을 냈는데 차후로 이제 나오는 또 신작도 있긴 한데요.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기대감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 향상하면서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또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이 게임들이 대박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도 좋은 신작이 나와서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에 더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작년 1월 3일 24만 원부터 시작해서 4만 4천 원까지 와 이것도 한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좀 이쪽 게임 업종 전반적인 다 분야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차트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차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창훈 부장님은 계속 게임주를 노를 외치고 계세요. 게임주 전반에 시각이 이르신 건가요? 네. 아니면은 오늘 이 종목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노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그래요? 노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사실 저는 게임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도 방송에서 좀 많이 소개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게임주에서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이런 모바일 쪽에서 이 MMORPG 쪽에서의 좀 큰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전에 게임빌이었잖아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에서 봐야 되는데 모바일 쪽도 개볼루션이라는 이 게임 이 앱 순위를 좀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탑 10 안에 아마 들어가는 게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굳이 게임주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CPI가 6.5가 나왔고 금리에 조금 어느 정도 피크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게임 섹터 내에서도 사실 게임주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죠. 왜냐면 신작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게임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차라리 만약에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임주들을 좀 엮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NC소프트라는 종목이랑 네오위즈를 좀 보고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같이 소개를 좀 드리면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느냐에서 신작이 좀 붙어주면서 블락을 쌓아가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나오면 일매출이 단기간에 좀 최고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업데이트로 버티면서 결국에는 끝이 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기존 게임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 거에서 신작이 붙어줘야 되는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신작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저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뭐 작년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일단 뭐 NC소프트의 TL 뭐 물론 리니지의 뭐 연장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면 딱 리니지 확장판 느낌 납니다. 근데 리니지라는 이 IP 자체가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아마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IP가 좀 강했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뭐 아이온이라든지 그런 흐름들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MMORPG가 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굉장히 또 과금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붙어주는 쪽으로 관심을 조금 옮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네오위즈 아니면 NC소프트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성장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었고 뭐 웹툰 관련주들도 올랐잖아요. 네. 게임주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카오도 그렇고 네. 좀 하창원 본부장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성장주 섹터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일단 컨텐츠 섹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웹툰 많이 올랐지만 저는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IP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뭐 이제 콘텐츠 제작사 쪽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VFX 관련된 이제 또 CG 같은 부분을 만드는 쪽까지 좀 순환매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쪽과 엔터 쪽은 뭐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가시기 전까지 좀 소중한 의견을 더 여쭤봤고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